파라오 코드라는 수학 보드게임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게임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사칙 연산을 활용을 하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아는 9살 이상이면 할 수 있고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20분 정도 게임이 소요가 됩니다. 게임 구성품은 게임판이라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4단계의 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8개의 숫자 타일이 있습니다. 각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뒷면에는 각각의 해당되는 점수가 딱정벌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검은색 순서대로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점수가 제일 낮고요. 그리고 주사위와 모래시계, 30초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정 8면체, 그리고 10면체, 그리고 정 12면체, 그래서 각각 주사위 수는 8과 10, 12까지의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게임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주사위 3개를 굴려서 나온 숫자 3개 중에서 2개 이상의 숫자를 조합하여 숫자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조합을 할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가지 사칙 연산이 이용 가능하고 괄호 같은 것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는 각 색깔에 맞는 숫자 타일을 게임판에 올려놓습니다. 검은색 하나, 빨간색 2개, 파란색은 그 밑에 3개, 나머지는 노란색을 밑에 깝니다. 점수는 피라미드 위쪽으로 할수록 점수가 당연히 높겠죠. 색깔별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맨 밑에 있는 노란색은 1점 또는 2점, 파란색은 3점에서 4점, 그리고 빨간색은 5점에서 6점으로 점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타일의 개수가 적은 검정 색깔의 경우는 모두 7점이기 때문에 이 7점짜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은 숫자 타일 중에 6이나 9, 그리고 16이나 91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밑에 점이 찍힌 부분으로 올려두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주사위에도 마찬가지 표시가 있는데요. 주사위는 아래쪽에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게임 진행은 가위바위보로 선을 정한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동시에 모두 숫자를 맞춥니다. 지금 나온 숫자를 보면 6, 2, 그리고 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 2, 6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아서 재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6에서 2를 뺀 다음 4를 만들고 거기 4에 6을 곱해서 24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를 빨리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나서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가 30초 동안 떨어지는 동안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때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라운드는 종료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 48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48은 6에 2를 더해서 8을 만든 다음 6과 8을 곱해서 48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먼저 찾았던 24보다 더 점수가 높은 숫자 카드인데요. 이렇게 성급하게 가져오는 것보다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높은 점수 카드를 가져오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가져온 숫자를 연산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증명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카드를 가져온 경우에는 딱정벌레가 보이게 뒤집어 놓고 나중에 최종 점수 합산해서 감점을 합니다. 모래시계의 30초가 지나면 라운드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 진행을 위해 빈 칸에 해당 숫자 타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 차례의 사람이 이어서 주사위를 던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사위가 6, 4, 4가 나왔네요. 6과 4를 더하고 10을 만든 다음 4를 곱해서 바로 4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40을 먼저 가져옵니다. 한 라운드에서는 하나의 타일밖에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높은 점수를 공략하는 게 좋겠죠. 40 이외에도 8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주사위 3개 중에 2개만 이용해서 4와 4를 더해서도 만들 수 있고 6에다가 4를 뺀 다음 그 숫자와 4를 곱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타일을 채워넣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숫자들은 2와 1과 2가 나왔네요. 이 세 숫자를 이용해서는 지금 게임판에 있는 숫자를 중에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없다고 동의가 될 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어느 한 색깔이라도 타일을 채울 수 없을 때 게임은 종료가 됩니다. 게임이 종료되고 각자 가진 타일의 숫자를 합산하고 감점하여 최종 점수를 정합니다. 그러면 파라오 코드 보드게임 안에 수학이 어떤 게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위를 살펴보면 다면체인데요. 정다면체는 오로지 5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죠. 알지오메스 3차원에서 정다면체 5가지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5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파라오 코드 주사위에 사용된 정다면체는 정8면체와 정12면체입니다. 정8면체는 면이 8개고 각 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12면체의 경우는 모든 면이 정오각형이고 총 면의 개수는 12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살펴보면 좋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꼭지점이나 모서리의 개수를 항상 외울 수가 없죠. 위대한 수학자 오일러가 만든 오일러 다면체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의 개수는 각 정다면체의 이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면의 개수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의 개수는 각 면이 만나서 각 다각형 면의 꼭지점에 의해 형성되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해주면 꼭지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서리의 개수는 우리가 오일러 다면체 공식을 잘 활용하면 나머지 모서리의 개수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v-e 플러스 f는 2라는 공식입니다. v는 꼭지점의 개수, e는 모서리의 개수, f는 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면체, 정다면체의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에 한번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산에 의해 닫혀있다라는 수학적 의미인데요. 닫혀있다라는 것은 어떤 집합에 속하는 원소 둘을 연산하였어도 계속 그 집합에 속하는 경우를 닫혀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닫혀있다는 영어로도 closed라는 뜻으로 적히는데요. 임의의 A, B라는 어떤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연산하여도 그 연산된 결과값이 그 집합에 계속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끼리의 덧셈의 경우는 자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은 항상 자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뺄셈과 나눗셈의 경우는 연산을 하였을 때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는 뺄셈과 나눗셈에 닫혀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경우 자연수부터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확장되는 것을 배웠는데요. 먼저 자연수의 경우는 덧셈과 곱셈에 의해 닫혀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는 덧셈과 곱셈에 닫혀있고 그 다음 정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곱셈에 의해는 당연히 닫혀있고 여기 추가로 뺄셈에 의해도 닫혀 있습니다. 음수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음수에 대해서 뺄셈에 대한 연산도 닫혀 있습니다. 실수,
유리수와 무리수가 포함이 되는데요. 실수의 경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 모두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는 앞에 말한 자연수와 정수보다는 좀 더 체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대수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학교 수학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우의 수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던진 주사위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주사위는 1부터 8, 1부터 10, 1부터 12의 숫자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곱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세 숫자를 세 개를 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각각의 경우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주사위 3개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총 96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다 이용하는 경우는 그 중에 순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법은 총 6가지를 또 곱해줘야겠죠. 2개가 나오는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것은 3개 중에 하나를 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총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제는 각각의 숫자를 들어갈 칸을 놓고 그 사이에 사칙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3개를 모두 쓰는 경우는 연산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2군데, 각각의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죠. 3가지 숫자를 쓰는 경우는 각각의 2자리가 있기 때문에 4를 2번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저 앞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통해서 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칙 연산에서 빼먹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괄호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연산에서 괄호를 넣고 빼고는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괄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총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전에 여기 채워놓고 한 다음에 5를 나오죠. 다른 거 안 나오면 다른 거 없으니까 패스.